오, 저 지금 여기 또 앉으시죠. 여기 앉으시죠. 여기 앞에 일단 전조님 들어오세요. 네. 자기 다 있는데 안 앉으세요. 관계자 알아서 같이 가. 자리를 앉으세요. 그냥. 네. 예. 전조님 들어오세요. 네, 거기다 지하 주차장 있나요? 지하 주차장 있대요. 네네, 우리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네네. 여기 앉으시죠. 여기 두분 오시면 돼요. 여기 앉으세요. 있어요. 저기.
여기 앉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회 주최 성재봉 국회의원실 충북 지역자치당 미디어 날에서 공동 주관한 지역순환 경제를 위한 대안 공공은행과 마을구름에 관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바쁘신 데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참석자 주요 참석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재봉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임진철 직접 민주마을자치 전국 국민회 상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승래 청주대학교 명예교수시며 전 민주교수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승락 청주대 무역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네네. 그리고 서익진 화폐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시며 전 경남대 경제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규식 경남대학교 도시재생대학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옥선 더불어민주당 마산 합후보 지역위원장이시고요. 전 경남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준강 화폐민주주의연대 공공은행 추진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소영 저널리즘센터 미디어날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충북도청 강창식 경제기업과장님 외에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나가셨나 보네요. 그리고 저 멀리 경기도 파주시청 2구 일자리 경제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원우 지역인의 연정호 도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이영신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의회 변은영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의회 성경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의회 최재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청주시의회 정재우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충북민주연합 신승주 공동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소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신 김동기 이사장님 나가셨나요? 네, 잠깐 나가셨네요. 그리고 우리 우원동 당원협회장님이시죠? 이수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소개가 빠르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토론 관계자분들이시죠? 이재표 미디어날 공동대표님이 오늘 좌장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박재로 이은경 희망제자 소소장님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신용민 제주대학교 로스쿨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로 하재찬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이시고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송재봉 국회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이 연휴 마지막 날인데 푹 쉬셔야 되는데 이 지역의 순환경제 시스템을 제대로 또 설계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그 뜻깊은 마음으로 이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대안, 공공은행과 마을기금입니다. 이 자리에 정말 이런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공동 주최를 미디어 날 대표 대표님 또 충북 자치당인가요? 네, 지역 자치당, 충북 지역 자치당의 우리 장학수 당수님 또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더 깊은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지역 경제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심각한 위기, 지방 소멸 위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이 어려워진 이유는 여러 가지 국가라든가 제도 시스템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축은 지역의 자금이 지역 내에 머물지 않고 그다음에 여기로 유출되는 여러 가지 그런 부가가치가 여기로 유출되는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금융 시스템의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 금융기관의 수익이 지역 내에 재투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경제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형상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해서 지역 소멸이 더 앞당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공공은행과 마을기금은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자체가 소유권을 가진 지역 공공은행은 지역 자본의 여기에 유출을 막고 금융 소외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의사 결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지역사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의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에 기반한 지역 공공은행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 지역민들의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 주민 공동 관리자세의 마을기금 역시 지역 순환 경제를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을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로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임대주택 기반산가 조성을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경제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을의 생태계를 되살리는 그러한 기금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실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발제자 토론자들께서 정말 귀하고 또 뜻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를 기대가 됩니다. 특히 오늘 발제를 맡으신 이은경 소장님은 제가 평소에 자주 뵙고 늘 새로운 대안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도 기대가 크고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신용인 교수님은 제주도에서 오셨네요. 다행히 청주공항이 가까이 있어서 제가 요즘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활주로를 하나 좀 새로 놓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하재찬 상임 이사님인데 오늘은 참여연대 상임위원으로 오셨네요. 네. 서울에서 보다가 청주에서 와서 반갑고요. 또 사회적 금융연구원 문진수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김영준 변호사님 금방 도착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학수 장수님 공동대표라고 되어있네요. 이렇게 또 귀한 토론 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역의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또 우리 지역 도의원님, 시의원님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가 국회에서 했던 토론회보다 더 제가 볼 때 이 패널부터 발제자가 더 훌륭하신 분들이 오셔서 더 좋은 내용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요. 다행히도 여러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 지역공무원에 관심을 좀 가져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파주에서 직접 오시기도 했고 또 마산 이런 우리 허성무 의원이 공약이더라고요. 이 지역 공공행위. 그래서 이 발의를 좀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래서 또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하고 또 이달 말쯤에 국회에서 다시 토론회를 좀 준비하고 있고 또 행안부하고도 꾸준히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변호사님 좀 그렇게 도착하셨나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민정 원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참석하셨나요? 그리고 최정훈 우리 을지로 위원장님 참석하셨고요.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요즘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 소개를 못했습니다. 네, 성재공 국회의실 우도재 부장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축사가 있겠습니다. 축사는 우리 임진철 직접민주자치 전 국민의 상임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임진철이라고 합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직접민주 마을자치 전국민회라는 단체는 1,500개 읍면동에 마을자치정부, 마을대학, 마을기구, 마을양로원, 이제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전개될 읍면동마다 이제 에너지 보상법이 되기 때문에 읍면동마다 이제 작은 한전이 생기는 거죠. 거기는 원래 한전이 2개 있는데 에너지 돌상법이 되면서 1,200개나 됐어요. 이제는 읍면동마다 주민 협동조합을 통한 소형 태양광 발전소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양자 컴퓨터가 곧 상용화되면 이 데이터 양이 이제 폭증하는데 그 데이터 센터를 이것도 읍면동마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먹기 때문에 함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도 읍면동의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서 이제 이걸 재벌이 소유하게 되면 영원히 앞으로 재벌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읍면동의 마을 자치정부가 되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출범한 단체입니다. 제가 우리 장학수 박사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냥 인사말 하는 것만 안 하겠다니 그러지 말고 할 얘기를 조금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마음 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길게 할 수는 아니고요. 저는 1987년에 1987년 2월 시민항쟁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민주화운동은 군사독재를 물리치고 대의민주주의를 하나 성취하는 게 민주화운동이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이제 대의민주주의는 됐으니 이제는 절반의 민주주의를 성취했으니 직접민주주의까지 성취를 해서 두 발로 걸어가는 민주주의로 가자. 그래서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 운동을 정치적으로는 직접민주주의 자치분권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경제민주주의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경제민주주의 체제가 뭐냐? 그러면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건데 그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자산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 공개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그게 결국 물 건너 가버려가지고 오늘날 엄청난 불평등 사회가 되면서 이 괴물 같은 이 내란 사태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제 노동권에서는 이제 동일 노동, 동일 금제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무산됐죠. 그 다음 방법으로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해보자. 근데 거기서 나온 방안으로 중앙에는 협동조합청을 만들자. 그 다음에
광역시도에는 지역 공공은행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마을 운전동 마을에는 마을기금이나 마을은행을 만들어서 이 금융 독점이나 이 재정 독점 문제를 해결해보자. 여러분 뭐 잘 아시다시피 중앙에는 재벌이라는 토호가 있었습니다. 중앙 토호죠.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토 토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에는 논두렁 토호가 있죠.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주민자치가 되면 우리는 주민자치를 계속 얘기하면 주민자치가 되면 논두렁 토호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가 되겠냐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군구 단위 향토 토호들이 그 해먹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광역시도에서 중앙에서 해먹는 거는 70년, 100년 돼도 보이질 않아요.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 중앙의 돈이 한국에서 나오는 바로 기재부하고 이렇게 돼서 재벌과 기재부가 정경유착이라는 짬짬이를 통해서 70년 동안 해먹었다는 게 아주 불편한 진실인데 다 아는 사실인데도 사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논두렁 토호들이 해먹은 것은 딱 한 번이면 보인다. 두 번 다시 해먹을 수가 없어요. 왜? 같은 생활권이. 그래서 저는 이 마을기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앞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양자 컴퓨터 상용화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그 마을 단위로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게 되면 결국 이걸 기반으로 어떤 돌봄, 바이오 농축산 이런 부분들이 결합을 해서 마을 벤처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벤처가 강남의 테헤란밸리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운전동 단위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와 소형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함께 결합해서 돌봄, 뭐 바이오 농축산 이런 문제하고 결합해서 마을 벤처를 일으키면 청년들이 몰려와요. 청년들이 몰려와서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 순환 경제가 되죠.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유출이 안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출산과 지역 소멸이 함께 해결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최근에 쓴 책이 있는데 담대한 혁신사의 플랜 마을공학 지구연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다 써놨어요. 근데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어렵대요. 국민발언 직접민인지도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쓰냐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청주 지역에서 제 책을 많이 읽어요. 자,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권 교체가 되면 아마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리라는 전망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 해야 될 일이 저는 분리발언하고요. 6년동 주민자치하고 중앙에 협동조합청 만들고 지방에 지역 공공은행 그다음에 마을기금 이 삼각 협력 체제를 만들어서 한번 혁신을 하면 한국사회가 굉장히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가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점에서 우리 송재범 의원님께서 의성 간사에 가서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축사 가능합니다. 네, 임진철 상임의장님의 축사였습니다.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섹션 1과 2부에서 첫 번째로는 공공성을 띤 지역금융의 제도화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섹션 1이 진행되고요. 섹션 2에서는 주민 공동 자산의 필요성과 마을 기금의 제도화를 가지고 토론이 진행되겠습니다. 좌장은 우리 이재표 비대위원장 대표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섹션 1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디어나의 이재표 부대표입니다. 제가 금융 전문가도 아닌데 사실 이제 사회자 정도 성격의 좌장을 맡게 된 거는 저희가 미디어날이라는 회사는 그 비영리 독립 언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지역 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집중의 일극체제에서 언론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지난해 그 데이터 저널리즘하고 탐사 보도에 대한 그 기자 생활 29년 차에 이제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서울로. 그러면서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22대 국회를 시작하는 국회의원들은 어떤 공약을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지역공공은행 관련된 법안이 제 눈에 가장 들어오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문 칼럼에 다른 매체 신문 칼럼에 제가 이 얘기를 쓰고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 그 11월에 서울에서 비슷한 제목의 토론회를 송재봉 의원실에서 주관해서 진행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토론자로 나갔었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는 그 정규식 경남대학교 교수님도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서 토론해 주셨던 분이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왜 이 토론회를 서울에서만 하느냐, 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이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지난해 국회 토론회보다 열기가 10배쯤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마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이 장소를 꽉 메워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면서 같이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얘기는 좀 많았는데 다 생략하겠습니다. 그냥 바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 송재봉 의원이 지역공공은행 관련 법안을 1월 6일에 공동 발의한 건 다 알고 계시죠? 네. 많이 준비를 했어요. 작년에 제가 토론할 때는 이제 8월 달에 정도 법안은 다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 검토를 거쳐서, 왜냐면은 이 법안이 그 지난 국회 때에도 정의당 배진규 의원, 그 다음에 또 진보당 강성 의원이 법안 발의를 했었는데 일단 참 안타깝지만 대한민국 국회가 규모가 작은 정당에서 발의를 하게 되면은 힘이 실리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법안도 좋은 법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의회 말기에 또 그 이 발의가 돼서 계류 상태에서 그냥 폐기가 돼버렸거든요.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이 법안을 이제 많은 준비를 거쳐서 1월 6일에 발의를 했는데 보통 뭐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은 적게는 10명, 보통 12명 이렇게 이제 공동 발의가 되는데 무려 퀴즈 몇 명이 공동 발의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번 찍어보세요. 35. 예? 35명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국민의힘은 한 명도 공동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35명 언더입니다. 네. 28명. 정확히 맞추셨습니다. 네. 법원을 보셨구나. 분석하셔서 알았는데 굉장히 놀라운 숫자예요. 그만큼 많은 이 법안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27명이 민주당 의원이었고 1명이 진보당. 갑자기 이름이 왔는데요. 저기 윤종호 의원이 같이 발의해가지고 28명 발의돼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는 감이 좋습니다. 이 법안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과거에 그 지역 토호들이 만드는 뭐 충분회 같은 이런 은행이 아니고 지역의 지자체가 그 기금을 출연해서 뭐 많게는 100%, 51% 이상을 출연해서 주도권을 갖는 것이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그 3분의 2 이상의 민간위원들이 참여를 해서 결정 구조를 갖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또 외국에서 또 성공한 사례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게 100년을 넘긴 은행도 있고 이런 얘기들은 제가 하지 않고 발제하시는 분들이 해주실 것이고요. 달라진 것은 지난번에 이제 지역공공은행만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제목을 더 넓혀서 주제를 넓혀가지고 마을 기금을 포함한 우리 순환경제에 대한 얘기를 다 하겠다. 오늘이 3.1절 대체일인 건 다 아시죠? 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대한경제 나아가서 대체경제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대체일에 이런 토론을 하는 것은 매우 좋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지금부터 이제 먼저 섹션 안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은경 희망제작소원께서 지역공공은행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먼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제 시간은 20에서 25분 정도 되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희망제작소 이은경 소장입니다. 네, 이 세팅이 준비가 되는 동안 저 또한 금융 전문가 아닙니다. 저 또한 언론 미디어 전공자인데요. 제가 소장이라서 나온 것도 있지만 사실 저희가 희망제작소가 사실 사회혁신을 목표로 하는 싱크앤두탱크입니다. 저희가 내년이면 20주년이 되고요. 18년 동안 엄청나게 사실 활동을 해왔는데 뭔가 저희가 그 지난 시기들을 돌아봤을 때 물론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뭔가 지역 현장과 끊임없이 연결하겠다라고 하고 지역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뭔가 빠진 것이 있다라고 느낀 지점이 사실상 경제입니다. 지역의 경제를 직접적으로 설계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혁신이 크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희가 엄청나게 다른 대안들을 찾다가 만난 것이 지역 공동체 부구축 전략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지역의 경제 전략을 지역의 주체들이 직접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세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대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어서 그 지역 공동체 구축 전략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지역금융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역금융과 한번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고민이 담긴 전문성보다는 조금 더 짙은 고민이 담긴 발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공적 지역 금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충격을 또는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서 경남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문화도시 영도에서 문화도시 센터가 5년에 아주 활발하고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일몰 사업이었기 때문에 일몰이 되면서 내년부터는 폐지의 수순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이 영도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속 이 센터 운영이 되어야 된다. 영도 문화도시 사업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구에서 또 그리고 경남도에서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은 폐쇄의 수순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아주 대폭 축소되어서 그 명맥을 이어가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사업들이 지역에서 사실 이 영도 문화센터는 뭐 세계 디자인 어워드 수상을 얘기하지 않고서라도 굉장히 지역 밀착적인 그 문화예술 사업으로 평가가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지만 이렇게 지역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사실 정말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10년을 넘어서 20년,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 구조는 세울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사실 영도 주민뿐만이 아니라 그 영도 문화센터를 지원했던 또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고민과 과제로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가 지역의 금융이 공공적 금융이 좀 더 활발하고 규모가 커지고 정말 직접적인 주민의 활동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 이외에도 우리가 공공적 지역 금융을 이야기하는 가장 큰 배경은 아마 저희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역과 인구의 소멸 위기입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이미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도구, 부산 영도구도 또한 지역 소멸의 위기에 위험군에 속하는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즉 지역 불균등 심화 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는데요. 사실 이 여러 가지 도표에서 그 지역 불균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수도권의 지역의 총생산의 그 증가보다 수도권과 사실 충청 지역은 굉장히 상향선을 그리고 있는데 그 외 나머지 지역은 다 답보 상태거나 감소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경제 성장률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국내 전체 인구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눴을 때 2019년을 기준으로 크로스 오버돼서 수도권이 더 앞섰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신 사실이고 그리고 지역 내 실질 GRDP도 2015년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훨씬 더 앞서 나가고 앞서 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격차 자체가 굉장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100대 기업의 본사 위치 뭐 이런 것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본사의 위치라든가 취업자 수 이런 것들도 어마어마한 비율로 수도권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사실 저희가 지역분명의 필요성들을 물론 충분하게 다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인 발전론의 한계입니다. 사실 중앙정부의 발전 전략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성이나 정책 결정권을 사실 강화시키지 못하는 방향으로 심화되어 왔고요. 이러한 외부 자본에 대한 의존성 심화가 지역 산업의 어떤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기보다는 지역사회 자율성을 사실상 조금씩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계층 간의 소득이 불평등해지면 사실 삶의 질이 특히 지역민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부분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유치나 그다음에 그 지역 내 외부 유치 과정에서 불거진 어떤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의 불균등한 상승 같은 문제들이 사실 공동체 파괴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끝에 전통적인 발전의 한계론에서 지역순환 경제론이 등장을 합니다. 지역순환 경제론은 사실상 외생적인 어떤 경제 발전론 말고 지역 발전의 추진 주체로서 지역성을 강조합니다. 지방정부, 주민 또는 지역 기업을 강조하고 지역의 통제하에 있는 어떤 자원을 투입하는 개발을 통해서 그 혜택을 그 지역에 귀속시키는 내생적인 지역발전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사실 이 내생적 지역발전론은 신내생적 지역발전론까지 이어지면서 그 원리나 발전 모형들을 발전시켜 왔는데요. 이는 간단히 말하면 사실 이 지역 내에서 생산, 소비, 유통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좀 더 튼튼히 해야 된다는 것이고 지역에서 만들어진 어떤 부가가치가 지역 안에서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누적적인 인과관계를 갖도록 지역사회와 공동체 부의 증대 방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지역순환 경제체제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고 그 지역 내 고용이라든가 지역 인구 유출도 결과적으로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담고 있는 발전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지역순환 경제 전략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사실 저희가 국내에서도 작은 규모에서의 모델들을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큰 규모에서 예를 들면 자치구보다 조금 더 큰 시 규모 또는 그리고 도 규모에서 어떻게 이것들이 작동할 수 있을까라고 살펴봤을 때 주로 영국과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웰스 빌딩, 지역 공동체 부구축이라는 그 경제 전략, 지역 경제 전략 모델로서 추구되고 있었고 사실 꽤 일찍부터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마을 또는 협동조합 기업은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긴 한데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하고 지역보다는 사실 그 협동조합의 조합 기업들을 목표로 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선구적인 모델이고 많은 영감을 주었던 모델이긴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얘기하지 않았고 사실 오늘 저는 클리브랜드 모델부터 포함을 시켰습니다. 미국 클리브랜드 모델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미국 오하이오주의 클리브랜드 지역 내에서 앵커 기관들, 즉 지역 내에서 지역을 종주로 떠날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을 앵커 기관이라고 하는데 병원, 경찰, 뭐 구청, 학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앵커 기관들의 조달과 노동자 소유, 지역 기반 기업들의 연계를 통해서 지역 경제 회생 전략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버그린 세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유니버시티 하스피털이라는 그 큰 거대 병원의 세탁물의 조달을 맡도록 한 거고, 이어서 태양광 협동조합, 그린시티 자물 협동조합 또는 사회주택 구입 프로그램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실험한 모델입니다. 이 클리브랜드 모델은 영국의 프레스턴 시에 영감을 주게 됐고, 프레스턴 시의 공동체 자산 형성 전략을 통해서 거의 죽어가던 프레스턴 그 지역 경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서 사실 굉장히 높은 그 발전 결과를 임팩트를 만들어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여기는 항상 이제 그 잉글랜드 수탈적인 잉글랜드 경제로부터 하시라도 맨날 독립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영국 북부 지역인데요. 이 자치 정부는 아예 자신들의 그 웰빙 경제라는 아주 큰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 전략으로서 이 CWB, 즉 공동체 자산 구축 전략을 채택해서 현재 5개 지방 정부 그리고 32개의 아주 작은 정부들이 그 CWB 전략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CWB 전략을 살펴봤더니 5개의 기둥을 주로 전략의 구체적인 상세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 기반 금융, 로컬에 뿌리박은 금융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WB 그 지역 금융 모델에서 CWB 모델에서 지역 금융의 요소들을 쫙 나열한 그 표입니다. 여기에는 뭐 지역 개발 금융도 있고 커뮤니티 채권, 그린뱅크, 참여예산, 공공은행이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 CWB를 추구하는 실행하고 있는 글로벌의 여러 도시들이 같이 모여서 전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모임을 얼마 전에 최근에 첫 모임을 했었는데요. 저도 거기 참여했었는데 그 스코틀랜드의 파이프라는 지역의 그 시의회 의장이 하는 얘기가 그 자신들의 동네에 있는 크레딧 유니언, 그러니까 우리의 신협이긴 한데 조금 성격이 다르죠. 크레딧 유니언이 공공은행으로 전환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고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작은 규모의 공공은행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래서 지역 공공은행을 이런 그 실질적인 전략 속에서 전략을 염두에 두었을 때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지역 공공적인 지역 금융을 만드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이 중에서는 사실 서민금융이나 사회목적 투자펀드나 협동조합 금융은 실제로 작은 단위에서 개별 그 유닛 단위에서 추구되고 있는 금융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오늘 저는 그래서 지역 화폐 좀 더 지역 단위에서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역 공공적 지역 금융 방법으로는 지역 화폐, 지역 금융, 그리고 금융기관 지역 재투자 활성화라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고, 오늘 마지막으로 지역 공공은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방 정부가 발행을 하죠. 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이것도 지역 공동체의 부를 늘리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뭐 한 53개 정도의 1,000억 원대 규모로 2016년부터 발행되다가 2019년, 20년에 와서 급증합니다. 13조대로 발행 규모가 급증이 되는데, 이것은 그 지역화폐를 공약으로 내세운 그 의원들의 대거 당선, 지자체 장들의 대거 당선에 의해서 지방 정부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인 결과입니다. 2022년에 30조 원을 달했었던 규모가 중앙정부의 윤정부의 어떤 이 지원, 국비 지원을 할인 혜택을 위한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상승세가 꺾인 상태로 오고 있습니다. 지역 카페는 사실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라는 과제를 좀 갖고 있고요. 이게 좀 내부에서 재투자될 수 있고 좀 순환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금융기관과 좀 더 밀착된 협업이 필요하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선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부여에 굿들의 페이는 한번 참고용으로 어디 한번 실어봤습니다. 국내 최초로 재생되고 순환되는 그런 지역 카페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적 지역금을 만드는 방법은 커뮤니티 금융입니다. 사실 대표적으로는 미국의 CDFI,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뱅크 앤 파이낸셜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지역의 아주 시골 지역, 낙후된 지역이나 또는 도시의 저소득층 커뮤니티에 어떻게 하면 금융 서비스가 좀 더 닿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 끝에 만들어진 굉장히 큰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공약으로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미국에는 지금 현재 1,400여 개의 CDF 기관들 인증도 받고 재무상을 통해서 인증도 받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합니다만 기관들이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같은 CDFI 모델이 들어와서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영국은 이제 후발주자로서 한 60여 개 정도에 있다라고 합니다.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같은 모델이라고는 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회적 경제 기금이라든가 지역의 민간 기금이나 자조 기금 등이 비슷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가 주도해서 세운 모델과 민간의 기금하고 합쳐져서 만들어진 부산이나 인천 같은 그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좀 전에 살펴봤던 부산의 경제 활성화 기금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기금이라고 할 수 있고 전북의 사회경제 지원 기금은 지방정부와 자조기금 매칭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역 재투자 활성화입니다. 사실 지역 재투자 활성화 법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역 재투자율을 높이고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실시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15개 은행과 12개의 상호저축은행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역 재투자 평가 부문도 확인하실 수 있고 한데요.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2024년도에도 그 지역 재투자 평가를 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이때 사실 그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준다라고 하는데 그 인센티브의 대표적인 것이 그 지자체 기금을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을 상정하는데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인데 사실상 이 제도의 허점은 실제로 페널티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크게 이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는 거죠. 이미 규정에 머무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이 평가 항목을 이 제도를 계속 정말로 지역 재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려면 좀 더 명확하게 지역금융의 지원 현황이 이 평가 부분에 드러나야 되고 또 인센티브도 못지않게 페널티도 사실을 강화해야 되고 좀 더 임의 규정에서 좀 더 나아간 어떤 의무 규정으로 규정화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어떻게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비영리법인들한테 지원을 했는가 그리고 민간 사회적 금융과 어떤 협업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사실상 굉장히 낮게 평가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즘에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사실 이것은 국힘 쪽에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좀 저희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사실 그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 사실 굉장히 많이 이전해 있긴 했습니다. 2005년부터 지방 이전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시작됐으니까 153개 정도에 되고 있고요. 물론 윤 정부 들어서도 이전을 추진한다고 하는 사실 답보 상태에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지방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그 해당 지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봤을 때 굉장히 그 효과는 미미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왜 미미한가? 실제로 지역의 금융들과 직접적인 연계가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운영 자금을 지역은행이 예치하는 그런 권장 사항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주거래은행은 사실상 많은 공공기관들이 우리나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중은행을 오타가 있긴 한데요. 시중은행을 선택해서 주거래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규정을 강화해서 지역의 은행과 직접적인 연계와 거래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고 권장을 하는 방법들을 지금 제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봤을 때 사실상 지역 금융기관들이 지방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 좀 공동으로 지역 발전의 기금의 조성에 나서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제안이라고 입법 제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공공은행에 대해서 입법 발의 대표 발의의 내용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지방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가장 크게는 자본금의 100% 또는 과반 51%로 지금 그 발의된 법안에는 나와 있는데 과반을 지자체가 출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는 지역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지방금융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의 주요한 그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되고요. 이 지방은행의 가장 큰 목적은 자본의 유출을 좀 막고 지자체의 재정 운영과 지역금융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재투자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의원들이 대표 발의를 하는데 참여해 주셨고요. 이 지역 공공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연과 출자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자체의 운영과 지역의 금융이 좀 더 결합해서 좀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활동의 영역을 좀 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의 노스다코타 은행 BND라고 이제 약자로 하고 있는데 를 비롯해서 캐나다나 일본의 경우는 11은행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고요. 독일에서는 이제 공공은행 설립에 대한 얘기인데 그 토론문에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이따 말씀을 청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스다코타 은행은 정말 100년도 넘었으니까 당시에 그 농민운동 동맹이 이제 그 상하원 진출을 계기로 소농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지역의 은행입니다. 당시 주정부가 200만 달러의 자본을 출자했다고 했는데 그냥 막 환산을 해보면 당시의 물가를 하지 않고 33억 원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신용조합이나 협동조합들을 지원하는 기금 역할을 하면서 지역의 많은 공공사업에 투자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이 노스다코타 은행의 경우에는 사실 시중은행과 직접적인 경쟁은 피합니다. 예를 들어서 ATM 기기를 만들지 않고 또는 신용카드 업무도 하지 않고 자신의 시중은행하고 공동대출 상품을 50대 50으로 투자해서 만든다든지 그런 일종의 굉장히 시중은행과 공존 상생 전략을 펴서 예를 들어 시중은행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저신용 채권을 매입해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시중은행과 상업은행이죠. 상업은행과 상호보완적인 그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역과 금융의 전체의 어떤 대출 능력, 금융 능력을 좀 공동으로 끌어올리자라는 전략을 펼치고 있어서 펼치는 것이 주요한 생존 전략, 생존의 결정적인 성공 요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또한 이 노스다코타 은행은 굉장히 거뜬하게 넘겨서 미국에서는 현재 각 주를 기점으로 이 주 정부 은행을 만드는 공공은행을 만드는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2020년에 그 자산 규모는 거의 하나로 치면 8조에서 10조 정도 이 환율에 따라서 규모로 성장을 했다라고
이익 배분도 주정부에 1945년부터 꾸준하게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LA 같은 경우는 그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재작년인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아깝게 가반은 미치지 못했어요. 44%의 지지를 얻어서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과반에 육박한 그 지지율을 보았습니다. 그 뉴욕주의 대표적인 그 오카시오 콜테스 여성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 공공은행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현명한 운영 전략과 지역에 굉장히 밀착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 모델로서 노스타프타은행의 모델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그 지역 은행이 굉장히 상업화되고 형해화되어 있고 사실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은행으로 나가겠다라고 했고 충북 같은 경우에는 지역은행이 없지요. 그래서 그 사실 여러 가지 금융의 어떤 그 민주화와 금융의 어떤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시기를 겪어오면서 그러니까 IMF나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걸 겪으면서 사실 지역에도 이런 기존 금융의 좀 틀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의 금융 그리고 지역의 투자력, 경제력을 좀 공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지역 공공은행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논의들이 사실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오늘날 이 법안 발의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역에서 활동하는 주체들이 이것이 나에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의 지역에 어떻게 작동할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모델로서 상상해보고 좀 연구해보고 하는 일들을 좀 보완해 나간다면 사실 머지않아 저희도 노스다코타 같은 100년, 200년 가는 그런 은행이 우리 지역 가까이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공공은행뿐만 아니라 지역 순환 경제 전반에 대한 내용과 함께 종합적 발제해 주신 우리 이은경 희망지대 수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도 정확히 지켜주셔서 너무 감동적입니다. 특히나 여기 이제 저보다 훨씬 전문가인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내용을 다 잘 이해하시겠지만 혹여라도 이제 이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나왔던 부산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이런 데는 지역명이 남아있는 은행이지만은 정확한 의미의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지역공공은행은 아니라는 건데 다들 아실 겁니다. 이제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충북의 지역소주가 롯데소주에 이게 팔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름 계속 시원을 쓰고 있으나 지역소주의 지분층이 없다라는 거죠. 같은 예로 이제 속리산 고속이 사라졌잖아요. 금호 고속으로 바뀌었다가 제가 최근에 공교롭게 제가 지난해 11월에 저는 주로 오송역에서 KTX를 탔는데 지난해 제가 이제 토론에 가면서 속리산 고속을 탔는데 버스 색깔이 동부고속 비슷하게 바뀌어서 왜 여기 금호 고속인데 왜 이렇게 됐지 하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또 금호에서 다시 또 동부로 또 지분이 100% 다시 또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은 속리산 고속이지만은 실체는 동부고속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지역은행들 대부분이 70% 이상의 자본이 외국계 투기자본에다 잠식돼 있는 이름만 무늬만 지역은행이잖아요. 우리 이제 그런 은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공공은행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가 충북은행도 사라진 마당에 공공은행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건데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지자체 금고를 우리 지금 농협이나 신한은행 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충청북도나 청주시나 지역 공공은행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좀 속된 말로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노스닥보다도 보면은 이제 대출 상품 대부분을 일반은행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다만 학자금 대출 같은 이런 거는 완전히 파격적으로 공공성을 100% 갖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지난 토론회 때 영암군수 우성희 군수 영암군수 오셨는데 우승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우승희 군수님 오셨는데
거기는 농협하고 이제 같이 연계해서 지역공공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공공원에는 말 그대로 지역의 어떤 실정에 맞게끔 광역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시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은 규모의 뭐도 가능한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또 마을 기금과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좋은 저희 발제 들었고 토론 두 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두 분을 아까 보고 여기 이용현 소장님께서 발제해 주실 분들이 토론을 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뭐 더 많이 알아서 발제하고 뭐 그런 게 아니죠. 두 분의 토론자인데 일단 한재찬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위원이면서 또 사회적 경제 쪽에서 상임이사를 맡고 계시는 한재찬 위원님께서 먼저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서 하실까요? 네. 아니면 예. 아까 슬라이드 때문에 컸어요. 여기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그래 얼굴이 보여. 네, 소개받은 한재찬입니다. 충북 참여자치 시민연대 상임위원 활동하고 있고요. 한국 사회적 경제 연대회의 상임이사 맡고 있는데요. 저희 연대회의 명칭이 한국 사회연대 경제로 지난 이사회에서 결정돼서 4월 10일 확정을 좀 갖고 있는데요. 전에는 사회적 경제라고 했었고 지금 이제 사회연대 경제를 명칭을 좀 전환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는 건 좀 길기 때문에 지역 공공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연대 경제 관점에서 좀 풀어보면 이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퇴진인가요? 탄핵인가요? 그 국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1,700여 단체들이 모여 있는 사회 대개혁 시민행동이라고 하는 데에서 120개 의제를 냈고요. 그 의제의 하나의 요소로 지역 순환 경제를 촉진하고 활성화하고 금융 약자들한테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방 공공은행에 대한 부분들이 명기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 올라가는 논의에 제가 이제 경제 소위에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 의원님, 홍대봉 의원님이 이 법을 발의했다라고 하는 거가 되게 힘을 받아서 지방 공공은행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으셨지만 이제 그 법안을 가지고 같이 논의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의제를 좀 넣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좀 결정이 돼서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또 중요한 의원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사회적 얘기 우리 의장님께서 벌써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은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공은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 연대회의가 2022년도에 저희 연대회의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국민의힘 쪽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예산을 한 70-80% 삭감을 했습니다. 뭐 거의 사실은 이 정도 삭감한 거면 죽이기의 작업을 좀 들어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국민의힘 소속인 경북지사한테 감사패를 줬어요. 2022년도에. 근데 감사패를 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인정된다라는 거였고요. 이철우 지사를 감사패 주고 만나서 이제 그 차담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 지역 소멸의 사회 연대 경제만큼 효과적인 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다 계셨는데 다른 분들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요청하고 올라오는 거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다. 예산을 조금 이렇게 낮추거나 뭐 이렇게 조절한 적은 있어도 의견을 준 거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은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 노력들을 좀 했고 이 사회연대 경제가 지역 소멸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철우 지사를 통해서 들었고요. 사회연대 경제는 사실 이윤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해서 이용이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경제 활동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단체죠. 저희 연대회의가 2022년도 한 3년 정도 작업해서 정체성 보고서를 냈는데 정체성 보고서에서 사회연대 경제의 시민 체감도가 낮다.
연대 효능감이 낮다라고 하는 저희 스스로의 고백을 좀 했습니다. 그 두 가지의 문제의식을 가졌던 게 굉장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지만 금융에 대한 문제의식이 되게 높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뒤에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재투자 평가에서 충북의 신한, 기업, 우리, 하나, 농협 뭐 이런 주요한 은행들이 다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작년 3월부터 소멸 위험 지역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보다도 0.2포인트가 낮은 수준에서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됐고요. 작년에 부산이 광역시 중 첫 번째로 그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 됐고 서전국에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대구 광역시의 군위군입니다. 이 주요한 광역시도에 이런 데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수도권 중심의 일극화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현상인데 그 원인을 그 인류학자이기도 하고 지리학자인 데이비드 하비는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창조와 파괴를 거듭하는 도시화가 지속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조하면서 비판을 좀 했는데 저는 이 자본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이런 문제들을 양산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건 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자본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이거에 대해서 뭐 전문가분들이 크게 이견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토론자로 같이 해주신 문지수 원장님은 주요한 자리에서 금융은 일반 은행은 맑은 날에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뺏는다. 이 얘기를 자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일반 금융이 갖고 있는 체계적인 문제, 그 문제점들을 그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그라민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되게 유명한 거고요. 유누스 총재가 이 은행을 설립하면서 2006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죠. 3년 동안 98%의 회수율,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난한 여성들,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여성차별이 되게 극심한 곳에서 여성들에게 대출해주고 그 회수율이 98%가 되고 500가구 이상의 저소득층의 극빈층을 극복하는 이런 사례들을 쭉 보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거를 방글라데시 출신의 인류 학자인 라미아 카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마이크로 크레딧으로 인해 방글라데시 빈민 여성들은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가정과 마을 공동체 안에서 폭력에 노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쓴 책이 가난한 여성을 착취하는 착한 자본주의 맨 얼굴이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있는 가난을 팝니다 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그라민은행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 같아요. 명암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라민은행이 절대적으로 나쁘냐 그렇게 평가하기는 좀 한계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자본주의 금융체계 안에서 착한 금융이 작동하는 것의 한계는 명확하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역소멸과 수도권, 비수권 등의 지역 균형이 뭐 앞에서 발제해서 쭉 얘기하셨는데 지역 순환 경제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이처럼 그러면 지역 순환 체계가 어떻게 작동할 거냐에 있어서 지역의 금융, 이 지역 기반으로 한 금융. 그런데 이 금융이 자본주의 체계로 작동하는 것은 활성화하기는 매우 한계가 있다. 그러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공적 지역은행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 신협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고리대금으로 고생하는 농민, 시민들을 도왔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협은 커뮤니티 금융이에요. 그 경험들이 좀 있고 현재 한 1,100개 정도의 신협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한 60여 개의 그 사회적 금융을 다루는 거천 신협들이 존재하는데 신협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사실은 일반 은행과의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 IMF 거치고 그 금융위기 거치면서 신협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그 금융감독위원회가 개입한 모든 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 소속이 아니거든요. 근데 관리 책임이 신협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됐어요. IMF와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는데 일반 은행처럼
활동하라예요. 협동조합 실원칙을 우선으로 하지 말고 일반 은행처럼 경영하라예요. 지역에 대투자하고 하면 강력한 제재를 받습니다. 연대회의가 이제 인가를 받지 못했는데 그 사회 연대 신협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 단체가 3,200개에서 300개 정도 되는데 한 3억 원 정도 모았고 그 3억 원 정도 모아서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기본적인 방침이 금융기관을 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그러면 왜 사회연대신협을 만들려고 했느냐? 아까 그 정체성 보고서에서 시민체감도와 연대연원감을 이 과제를 해결하는 거에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금융을 우리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지역 기반의 사회성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 금융을 우리가 기반이 돼서 좀 만들고 활성화를 촉진하자. 그래서 전국 단위의 사회 연대 신협을 만들려고 했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녹색전환연구소의 이유진 박사가 그 파리 15분 도시가 기후 위기에 되게 중요한 대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 연대 경제를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강조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커뮤니티 안에서 일자리도 만들고 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뭐 이러면서 커뮤니티에서 나의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하는 단위를 만들어야 탄소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 속에 있고 그러면 그렇게 커뮤니티가 작동하기 위해선 사회 연대 경제 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사회 연대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커뮤니티 금융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 금융의 원리가 아닌 앞에서 이제 이제 몇 가지 지역의 공공은행을 설립할 수 있는 사례들을 우리 수장님께서 쭉 나열해 주셨는데 모두 다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과 관련된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셔서 추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노동공제 같은 노동조합들이 만든 공제 활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충북대학교 위기관리학을 공부하면서 지난 논문을 썼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가난을 극복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가난한 분들이 모여서 만든 자활공제가 있습니다. 자활에 참여하고 계신 가난한 분들이 1,000원, 10,000원씩 해서 만든 공제인데 그 공제가 위기관리에 매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논문을 썼는데 많은 교수들이 관심 좀 갖고 그랬는데 그 공제가 갖고 있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 공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 한측에서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서 일반 금융시장의 작동 원리가 작동하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의 7원칙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7원칙의 맨 마지막 7번째가 지역사회의 공헌이에요. 기여예요. 그러면 이것이 작동하게 하는 것들의 측면 안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주요한 신협, 농협에 대한 개혁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언급을 좀 하고요. 노스타코다 은행이 100년 됐지요. 100년 동안 꾸준하게 노력해오면서 갖고 온 성과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만들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공공은행에 대한 논의를 청주에서 중국에서 노스타코다 은행을 어떻게 설립할 거냐라고 하는 장기적인 지향성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서 속도가 좀 받아야 되는 거가 있고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재투자 활성화를 강화하는 것 지금 뭐 의원님이 마찬가지로 지역 재투자와 관련된 것들 법안이나 등등등 애쓰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지역 재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이런저런 개선점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사회 또는 시민사회의 개인력을 매우 높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력들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면서 사회성을 어떻게 높일 거냐 이런 측면 안에서 지역 투자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토론 주제하고는 이렇게 좀 동떨어진 것 같지만 저는 이제 요새 이제 이런저런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는 거가 뭐냐면 그 지역 비례대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선거 구조는
인구수를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뽑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수도권 중심으로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분권 40년 했고요. 그 지역균형발전 20년 넘게 운동했습니다. 그 성과가 별로 없는 거는 저는 이걸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정치 개혁은 같이 와야 된다. 그래서 정치 개혁을 위해선 지역 비례대표를 뽑아야 된다. 인구수에 관계없이 서울에도 3명 이상, 충북에도 3명 이상, 제주도에도 3명 이상. 그래서 한 당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당이 지역 비례대표로 같이 참여할 수 있게. 그래서 꼭 3명 이상이 그 지역 비례대표로 와서 이 문제를 지역의 관점에서 인구수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에서 해결하는 국회의원들이 꼭 참여해서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서 발표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구조가 좀 이렇게 길다 보니까 앞에서 하시는 게 또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처음 봤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사실 네. 나오셨구나. 네. 그러면 제가 토론 들은 다음에 그 전체 플롯 이야기를 듣는 시간에 제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은 문진수 사회금융연구원 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진수입니다. 사회금융연구원은 2012년에 만든 독립연구소고요. 벌써 이제 13년 가까이 됐습니다. 10분 동안 이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되게 난감한데요.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다 해도 모자랄 만한 큰 주제여서 그냥 포털에서 사회금융연구원을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 있고요. 거기 이제 써놨던 칼럼들이나 기사 이런 거 좀 볼 수 있고 오마이뉴스에도 제 이름 치지만 아마 지금 주 1회 정도 이렇게 글을 올리고 있는데 보시면 좀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걸 안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일제시대 때 저희 독립투사들이 어떻게 독립운동 자금을 모았을까 궁금하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북한 위기에 처한 지방 소멸 현실에서 순환 경제를 만드는데 어떤 금융 기제가 필요하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다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로 정의 내리고 그것을 완결 구조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해방 이후에 우리 국민들은 한 번도 공공은행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중앙은행을 제외하고 어떻게 이게 퍼블릭뱅크가 작동되는지를 몰라요. 저희들도 모릅니다.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일반 상업은행이 갖고 있는 이런 금융의 법칙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보나 신용이 없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고 돈을 안 갚으면 강력하게 추심을 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런 일련의 문법들과는 다른 원리로 작동되고 있는 공공은행이고 아시겠지만 이제 지방은행 딱 5개 남았습니다. 소득으로 다 전멸했죠. 이익을 매개로 하는 지방은행은 한국성 맥락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게 이미 증명되고 있고요. 그 지방은행들의 그 지배구조를 보시면 소유주는 상당 부분이 신용은행으로 넘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제일 중요한 안전판이 시금고를 유치하는 건데
이미 시중은행이 다 침투하기 시작했죠. 제가 보기엔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넘어가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영리 지방은행을 만드는 건 되게 어리석은 방법이고요. 제가 공보걸 얘기가 나왔을 때 되게 반가웠습니다. 이 법이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기금의 이 은행의 형태를 어떻게 구조할 것인지는 조금 더 미시적으로 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발의하신 내용대로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일종의 도매은행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공공적인 은행 질서를 만들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주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매우 유의미한 시도이다. 그리고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라민은행 말씀하셨는데 그라민은행에 성공했던 거는 독특한 대출 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왜 퇴행했냐면 여기 월가의 상업은행들이 이 시장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돈벌이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을 해서 저 평생 동안 이제 농사 짓던 농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인도에서 30만 명이 자살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오용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만들게 되는지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이 수익을 추구하는 게임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소개드렸던 이제 독일의 지방공공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 자체가 이제 중앙에서 만든 법이 아니고 지방정부가 만든 법이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이었고 지방정부가 51%를 소유를 하고 수익이 나면 10%까지 정부에 출연을 하고 대신에 지방정부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신용 보강을 통해서 보증을 서줬기 때문에 부도가 나면 정부가 다 책임지는 그런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었고 근데 이 돈이 실제로 풀려나가는 대상들이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없는 금융 취약계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망하지 않았고 지방정부는 그것을 재원으로 사업을 벌렸고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이른바 즉 순환경제의 가장 중심에 서서 은행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이제 고향생활기부제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른바 영국 버전으로 치면 로컬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지방정부, 지방에서 어떻게 자주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유효한 방법론으로서의 크라우드 펀딩이죠. 근데 제도의 측면을 떠나서 이게 아주 작은 돈이지만 지방에 돈이 유입되었을 때 이제까지 정부에 예속되어서 일반행이든 특별행이든 교부금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 일을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경험을 체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체득해 나가고 이게 축적이 되어서 이제 우리 스스로 정말 금융을 일으키고 만들어가는 이것이 어쩌면 저희가 이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저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왜 이렇게 쪼그라든 저희들의 사회적 상상력을 좀 깰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은 어려운 거야. 그다음에 지금 있는 금융기관은 어떻게 할 거야. 기타 등등. 그다음에 실제로 또 일단 또 기금 말씀해 주시겠지만 커뮤니티 단위에서 이제 기금을 작동해서 돌릴 때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억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재원 10억 정도가 기금이 모여야
돈 맡기신 분한테 1% 이자 드리고 그다음에 대출 4%로 하면 3% 마진이 나오는데 그래서 15억에 3%면 3천만 원 정도의 이대 마진이 나오고 이게 한 명의 인건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돌린다는 것은 돈통을 만든다는 거고 돈통을 운영할 수 있는 근고지기에 한 명의 인건비 정도는 나와줘야 그 기금이 지속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물론 이것조차도 깰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깰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일반 법칙, 일반성의 원리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과 성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금융의 방법론들, 뭐 은행, 화폐, 기금, 크라우드 펀딩 되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근데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적 맥락에서 저런 기재들이 지역에 도입되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 그걸 극복하려면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과정들을 좀 더 천천히 밟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께서 이 효용을 느끼시게 하려면 우리가 선언만으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토론회들 작은 연구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정말 축적해 나가는 일들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간단하게 토론 이걸로 마치고 있다가 혹시 질의응답이 나오면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때 아마 저희가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듭니다. 신기하게 제가 종을 친 것도 아닌데 딱딱 시간을 맞춰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중력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야즈찬 상임이사도 얘기했지만은 저희가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이 요즘에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시점이고 또 지역에 대한 어떤 수도권 일체되었던 그런 중력을 거부해야 된다는 거. 또 아까 우리 윤진수 원장님 말씀했지만은 자본의 자본으로 정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은행이라든지 이런 뭐 수도권에 부가 집중되어 있는 현상에 우리가 맞설 수 없다라는 거,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다 깊이 공감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인구 소멸이라는 말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이게 염려나 걱정이 아니에요. 보면은 거기는 이제 끝날 거니까 라는 어떤 의미이고 일단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지금 7.5 대 2.5로 굉장히 좀 그 불균형적인 상황인데 심지어 지방 소멸 기금조차도 중앙정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줄을 세워서 주는 방식, 저는 이것조차도 중앙이 지역을 길들이는 아주 나쁜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역 소멸이라는 말조차도 여기서 쓰는 지역 소멸은 정말 염려와 우리의 어떤 살 길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지역 소멸이지만은 중앙정부나 중앙 정치인들이 그 말하는 지역 소멸은 겁방용, 기죽이기용, 뭐 지역 해체 이런 마치 농업을 그 해체시키는 것 같은 그런 뭐 축산업 해체시키고 농업 쌀농사 해체시키는 거는 저는 거의 비슷한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는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맞서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앞에 한 얘기나 뒤에 마을 기금 얘기가 사실 많이 주목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앞에 토론을 같이 할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섹션 1에 대한 토론을 먼저 잠깐 하고 섹션 2로 잠깐 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발표해 주신 세 분과 또 좋은 법안을 발의해 주신, 왜 좋은 법안이냐면 제가 이제 데이터 저널리즘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쉬운 법안들이 있어요. 매번 국회 때 나왔다 그냥 사라지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법안들은 국회가 딱 개원하면은 모든 의원들이 다 발의합니다. 그냥 다 발의해서 똑같은 법안인데 같은 당원들도 막 6-7명씩 발의를 하고, 최근에 그 국민소환법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정말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법은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그냥 발의만 하고 끝나는 법이 됐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되겠죠. 심지어 뭐 이재명 대표 발의한 그 국회 발언한 뒤에 또 무소속 또 발의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이 발의하는데 송재봉위원회 법안은 유일한 예, 이번 국회 유일하게 발의를 했고 28명이 동의했고 또 이 한국은행법이나 은행법에 적용받지 않는 특별법으로 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송재봉 의원 포함해서 발제해 주시는 이은경 소장님 그리고 화재찬 상임이사님, 문진수 원장님께 혹시 의견을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뭐 질문할 게 있으면은 손을 들고 할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마이크. 오늘 발제하고 토론 잘 들었습니다. 뭐 질문이나 뭐 어떤 의구심을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 화폐민주주의연대라는 사회단체로 우리 마산에서 주도를 해서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차원으로 좀 발전하려고 외국에도 이제 이런 운동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화폐 민주화 내지 민주주의를 제가 뭐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주제가 지역 공공은행이고 지역만 빼면은 지역 공공 빼면은 은행이죠. 사실 여기에 핵심은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핵심이 은행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역을 강조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요. 공공성을 강조를 하지만 사실 왜 은행일까? 지역 공공은행을 하려고 할까 하는 그 은행의 측면에서 만약 이 지역 공공은행이 진짜로 어떻게 이 금융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지역에 기여할 수 있고 공공성을 부인할 수 있는지를 만약 그거를 좀 측면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화폐와 금융을 연구하는 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이 지역 공공은행이 처음에 논의가 되고 할 때 저희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요.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역이건 뭐 중국 차원이건 큰 어떤 사회 인프라 사업 다리를 닦는다든지 도로를 닦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민자 유치하는 사업 많잖아요. 그렇게 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산 창원 지역에 마산 창원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를 한 10년 됐나? 그때 건설을 할 때 3,500억 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걸 현대 산업개발이 주도를 해서 사업을 했는데 민자 유치 사업이죠. 그랬는데 기술은 뭐 프랑스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3,500억 원을 현상이 자기 돈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한다는 얘기는 은행에 돈을 빌린 거죠. 사업 계획을 가지고. 그러면은 은행은 누구 돈을 빌려줬을까요? 그 이제 사실 은행 마창대교 건설 자금으로 은행이 3,500억 원을 만들어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은행은 3,500원을 어디서 만들었을까? 누군가 이 돈을 빌려줬을까요? 예금자의 돈을 빌려줬을까요? 그러면은 예금자 누군가의 통장에 마이너스가 되어야죠.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건설 자금으로 내 예금을 은행이 쓰겠다라고 물어본 적 없어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실제로 은행은 누구 돈을 빌려주느냐? 이게 제일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의문인데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연구한 바로는 없는 돈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 3,500억은 없는 돈을 현산의 계좌에 은행이 3,500원 적어 딱 이 뭡니까? 이거 수치를 컴퓨터로 치는 순간에 돈이 생긴다는 겁니다. 없던 돈이 어느 누구의 돈도 아니고 중앙은행한테 빌린 돈도 아니고 그래서 이 3천억 원이 딱 통장에 찍히는 순간 현사는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은행에 이런 경우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면은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일반 대출보다.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민자 사업 유치는 대부분 최소 수익 보장 조항을 그 당시에 넣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게 문제가 많아서 그걸 했는데. 잠깐 여러분 할 수 있게끔. 예. 그러니까 금방 마무리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돈을 은행이 없는 돈을 만들어서 빌려줬는데 그걸 또 수익 보장까지 해갖고 말하자면 세금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가 지금까지 한 달에 100억 원씩을 세금으로 지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수익 보장을 해주고 있다.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똑같은 역할을, 똑같은 은행 역할을 우리가 경남 지역 공공은행이 있어서 경남 지역 공공은행이 없는 돈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만약에 손실이 나더라도 결국은 세금이 이렇게 100억씩 물어주더라도 시민의 세금이 또 그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는 똑같잖아요. 만약에 수익이 나서 이득이 생기면 그리고 막 보통 지자체나 정부가 돈 없다는 구실로 이렇게 민자 사업을 유치를 하는데 사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은행 현대 지금 은행 시스템을 보면요. 없는 돈을 만들어서 빌려주고 그것이 수익을 내면은 그 원금을 상환받아서 그 돈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란 것은 사실은 어떤 가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한 매개체의 금융이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건데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어가지고 모두들 돈이 없으면은 새로운 걸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 대출이 안 된다. 이렇게 예금이 있어야만 대출이 된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거꾸로라는 거예요. 현실에 돌아간 거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없는 돈을 만들어서 그것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면 그 돈이 다시 돌아와서 사라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게 현대 금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공공은행을 만든다는 것은 호혜성도 있고 사회성도 있고 지역 발전도 다 발전이 되어 있죠.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인데 그거에다가 지역 재정 자치까지 이렇게 해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저희들이 그 지역공공은행 설립 추진하고 이것을 지역순환 경제를 위해서 어떤 대안으로 제시할 때 하였던 이유도 바로 이 돈의 비밀, 은행의 비밀을 갖다가 우리도 공적으로 활용하자. 왜 민간은행만 없는 돈을 만들어서 그렇게 빌려주고 어마어마한 이자 소득을 가져가느냐. 그것을 우리 시민이, 국민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여기 표대로 보면 35분에 토론이 끝나게끔 되어 있는데 34분이 됐습니다. 이분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 바로 뭐 의견 듣지 않고 혹시 다른 것도 짧게 말씀해 주시거나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듣고 나서 답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신가요? 섹션 2 듣고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일단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되게 좋은 지적이시고요. 최근에 발간된 책 중에서 그 부채로 만든 세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좀 결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 은행의 존재가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대전제하에서 오스트리아파가 갖고 있는 몇 가지 핵심적 기능들이 있는데 핵심이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은행의 이게 신용창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부채자본주의를 만드는 원형이다. 이게 핵심인데
방금 끝에 말씀하신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시스템 자체를 지금 당장 개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은행이 갖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무예수익을 창조하는 하는 원리 안에서 은행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순기능을 공공적으로 재활용하는 버전이 공공은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되실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게 작동되는 거야라고 하는 궁금증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번 뭐 자리 한 번 있으면 그러니까 이 뭐 얘기만을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 돈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은행에 돈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일단 은행을 믿고 있잖아요. 믿고 있는 것처럼 저희 이 지역 공공은행은 공공성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신뢰를 분명히 저는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할 몫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나요? 네.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35분에 데이트를 끝났고요. 여기 진행표에 따르면 15분간이나 쉬게 돼 있는데 15분 동안 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 계신 것도 솔직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게 맞을 것 같고 좀 너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인사 못한 분들 인사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한 7, 8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정확히 10분 뒤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